1950년 11월 한반도 북쪽에 얼어붙은 골짜기. 쓰러진 미군 부상병의 머리 위로 적군 병사가 총구를 겨눕니다. 방아쇠가 당겨지기 직전 한 남자가 걸어나와 그 총구를 밀어냅니다. 무기도 계급장도 내세우지 않은 남자. 그는 군인이 아니라 신부였습니다. 포로가 된 뒤에도 그는 싸웠습니다. 총이 아니라 훔친 옥수수 한 줌과 기도로 말이죠. 7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그에게 최고 무공훈장을 바쳤고 바티칸은 그를 성인으로 만드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늘 펼쳐볼 위인 사전의 첫 페이지는 한국전쟁의 성인 에밀 카폰 신부입니다. 이야기는 1916년 4월 20일 미국 캔자스의 작은 시골 마을 필슨에서 시작됩니다. 인구 수백 명의 지도에서 찾기도 힘든 마을. 그의 부모는 지금의 체코 땅에서 건너온 가난한 이민자 농부였습니다. 에밀은 이 집안의 첫째 아들로 태어나 흙먼지 날리는 밀밭에서 자랐습니다. 소년의 세계는 밀밭과 성당, 그게 전부였습니다. 소년 에밀은 특별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소저들 짜고 고장난 기계를 고치고 모든 손수 만들어 쓰는 농장 아이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신부 흉내를 내며 놀았고 미사에 빠지는 법이 없었다는 것. 1930년대 미국을 덮친 대공황과 흑폭풍은 캔자스의 농가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이 갈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죠. 에밀은 농장 대신 신학교를 택합니다. 1940년 24대 에밀 카폰은 사제 서품을 받고 고향 마을의 신부가 됩니다. 자신이 세례를 받았던 바로 그 성당에서 말이죠. 신자들이 기억하는 카폰 신부는 화려한 설교자가 아니라 직접 트랙터를 고쳐주는 신부님이었습니다. 그 무렵 세계는 2차 세계대전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카폰은 편안한 시골 성당 대신 군종 신부를 자원했고 버마와 인도의 정글에서 첫 전쟁을 겪습니다. 지푸를 몰고 정글 곳곳을 찾아다니며 미사를 올리는 것, 이때 몸에 밴 습관이 훗날 한국에서 그의 상징이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집니다. 카폰은 미 제1기병사단 8기병연대 소속으로 개전 한 달도 되지 않아 한국 땅을 밟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34이었습니다. 여름의 낙동강 전선은 지옥이었습니다. 한국은 국토의 구할을 잃고 마지막 강 하나를 붙들고 있었죠. 카폰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참호를 돌아다녔습니다. 쓰러진 병사에게 임종 기도를 올리고 부상병을 업어날랐죠. 8월 2일에는 포화 한가운데서 부상병을 구해내 브론즈 스타 훈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사진 한 장, 북진하던 1950년 10월 지프보니들 재단 사마 미사를 올리는 카폰의 모습입니다. 병사들은 말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이 곧 성당이었다고. 전쟁은 곧 끝날 것 같았습니다. 부대는 압록강을 향해 북진했고 다들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보낼 거라 믿었죠. 하지만 1950년 11월 1일 밤 평안북도 운산에서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수만 명의 중공군이 나팔소리와 함께 산을 넘어 쏟아졌습니다. 카폰이 있던 3대대는 완전히 포위됐죠. 퇴로가 열려있던 마지막 순간 지휘부는 비전투원인 카폰에게 먼저 탈출하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카폰은 고개를 젓습니다. 참호에는 걸을 수 없는 부상병 수십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탈출 트럭 대신 부상병들 곁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서두의 그 장면?
적군 병사가 부상병 허버트 밀러를 사살하려던 순간 카폰이 총구를 밀어내고 밀러를 들쳐엎습니다. 카폰은 그렇게 스스로 포로가 되어 부상병을 업은 채 영하의 산길 140km를 걸었습니다. 압록강변의 벽동제 오수용소. 그의 겨울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고 포로들은 하루 옥수수 한 줌으로 버텼습니다. 첫 겨울에만 수백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이곳에서 카폰의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는 밤마다 경비병 몰래 식량 창고에 숨어들었습니다. 훔친 옥수수를 굶어가는 동료들에게 나눠줬죠. 병사들은 그를 거룩한 도둑이라고 불렀습니다. 깡통을 두들겨 냄비를 만들고 병든 동료의 몸을 씻기고 절망한 병사에게는 끝까지 말을 걸었습니다. 사상 교육 시간에는 가장 앞줄에 앉아 조목조목 반박해 교관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고 1951년 부활절 아침에는 감시를 무릅쓰고 예배를 올렸습니다. 간수들에게는 눈의 가시, 포로들에게는 버티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다리에는 혈전, 폐에는 폐렴. 치료약은 없었습니다. 수용소는 그를 포로들이 죽음의 집이라 부르던 곳으로 옮기기로 합니다. 그것에 실려가던 카폰은 울고 있는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세요.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내는 간수들에게는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1951년 5월 23일, 에밀 카폰은 35의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시신은 이름표도 없이 압록강변에 묻혔습니다. 말 그대로 묻힌 이름이 된 겁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53년, 살아 돌아온 포로들이 하나같이 같은 이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건 카폰 신부 덕분이라고.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은 그에게 미군 최고 영예인 명예훈장을 추서합니다. 전사 62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하와이 국립묘지의 무명용사 유해 가운데서 DNA 감식으로 카폰의 유해가 확인됩니다.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자신이 서품받은 위치타 대성당에 안장됐습니다. 2025년 2월, 교황청은 그를 가경자로 선포했습니다. 기적심사가 통과되면 한국의 포로 수용소에서 죽은 이 시골 신부는 가톨릭의 공식 성인이 됩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전쟁 한복판에서 싸웠던 남자. 여러분은 카폰의 어떤 선택이 가장 놀라우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10분 위인 사전, 다음 인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